네, 계속해서 내 계좌를 지켜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도와드릴 텐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경제TV 유튜브 채팅방과 샵8182 문자창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을 올려주시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송재호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추석 이후로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도 자세한 상담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이야기에 앞서서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좀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일장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네. 외국인들의 손에 달렸다고 보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그 현물 쪽은 매도를 안 했거든요. 이제 선물 쪽에 대해서 1조 원대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약간 파생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동반해서 2,300억 정도 강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의 파생 시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향후에 반등이 나오려면 결국은 외국인이 선물 쪽에 매수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매수가 좀 들어와야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지점은 이제 현물 쪽에 대해서 코스피를 좀 매도하지 않은 점은 외국인은 약간 그 미국 시장에서 아직 그 부채 한도,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말일까지 완료되는 시점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올라와 있고요. 매수가 살펴보시면요. 27만 2천 원의 비중이 30%입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흐름 보면요, 대표님. 좀 부진했던 흐름 속에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이 3%대 강세를 보였고 또 미국 포드 합작사와 좀 투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호재로 좀 작용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물적 분화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그 6월 말, 7월 초 부분부터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있었죠. 8월 달에 그때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상황에서 이제 주총에서 최종적인 어떤 이제 악재는 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주총에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는 좀 반등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유 쪽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올랐는데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지금 유가도 좋은 흐름 타고 있고요. 또 여기에 포드 합작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폭스바겐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이 이제 파우치형 중심의 어떤 배터리를 공급했다면 폭스바겐에서 이제 앞으로 각형에 대해서 네. SK이노베이션에 이제 그 어떤 개발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확장성이 이어질 걸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배터리 3사는 좀 쉬어갔고 그동안 소재 쪽이 움직였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배터리 3사들이 악재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그 배터리 대형주에 있어서 간신권에서 이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매수 단가가 27만 원이니까 지금 충분하게 높은 가격도 아니라서 좀 보유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하게 다시 한번 최근에 그 2월 달에 관련해서도 한 32만 원권 그런 구간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추가적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좀 비중을 줄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순반적으로 한 30만 원 선에서 오면 한 10% 줄이시고 나머지 20%는 한 32만 원까지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기차가 그쵸. 최종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SK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마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왜냐하면 다른 종목보다는 어떤 그 정유 쪽 배터리 쪽에 있어서 상당히 그 어떤 시총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정고점도 돌파해서 갈 수도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고 계시고 매수가가 27만 2천 원인데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오고 또 30만 원 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좀 상승 여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고요. 다음 종목은요. 삼성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기 매수가도 살펴보면 18만 5천 원에 비중이 20%인데
삼성전기 좋은 회사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기대만큼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상승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올해 1월 달까지 상당한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네. 결국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제 길게 옆으로 누워서 가다 보니까 약간 지루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향후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그래도 그 포인트 측면을 보게 되면 10월 중순 이후에 어떤 반등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는 이유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한그 대주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 부분하고 연결점에서 또 그 미국의 부채 한도라든지 이런 이슈까지 본다면 해결될 수 있는 시점이 한 10월 중반 정도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기업 내용에 있어서도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IT 관련해서 약간 부품 수급에 영향도 있긴 했지만 실적으로 3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전기차의 그 시장에서 그 생각해 본다면 충분하게 그 MLCC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경쟁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라타 같은 경우 뭐 코로나 때문에 한 2주 정도 어떻게 보면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MLCC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은 보유하고 가는 그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좀 내려온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이동 평균선의 흐름을 그 길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그 수렴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수렴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향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수렴하고 나서 방향성만 확실하게 잡아준다면 이쪽 방향으로 어떤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 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도 높였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하게 다시 한번 그 정고점 부분에 관련해서 한 20만 원 부근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어떤 네. 중기적 관점에서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충분하게 다시 한번 뭐 21만 원, 22만 원 구간도 향후에 내년 정도, 올해 하반기 정도 선에서는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삼성전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삼성전기를 필두로 MLCC 관련주에 관해서도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결국은 MLCC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작은 그 전기적 신호를 네. 보내줄 수 있는 그 작은 부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우리가 스마트폰에 쓰일 때 우리가 신호를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반도체도 들어가고 이 그렇죠. 스마트폰의 각종 칩에도 들어가고 특히 전기차에는 다양한 그런 그 기기들하고 연결해서 신호를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 IT 부품 쪽에 들어가는 쪽이 뭐 1000개에서 2000개라면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00개 정도 그 소요가 됩니다. MLCC. 그러면 아직 그 시장에 있어서 개화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전기차 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도 3%에서 향후에 뭐 50%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펼칠 거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MLCC는 산업 전체 뭐 삼화전기도 있지만 뭐 사막 콘덴서도 있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길게 본다면 크게 한번 우상의 패턴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마침 사막 콘덴서 질문이 또 올라와 있었어요. 이어서 바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매수가가요, 63,5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뭐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막 콘덴서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회사는 이제 특히 그 LG전자, 그 네. 전장 사업부하고 연결이 큽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전장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이쪽에 매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향후 뭐 애플카 이슈도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63,500원이라면 충분하게 저점에서 매수하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행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하락 추세에 있다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한번 그 1월 달에 그 애플카 이슈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82,000원까지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향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부분이 2차 전지 소재가 같다는 것은 나중에 관련된 사업은 나중에 순차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보유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1차로는 정고점 부근에 한 82,000원,
이 IT 호황기 때 한 11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반도체 업종이 살아났을 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8만 2천 원을 1차로 보시고 이후에 흐름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이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삼성전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는데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삼성전기는 올해 큰 기대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서 결정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올라와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가 16,500원에 20%인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서 유증을 받을지 아니면 유증 전에 반등을 줄 때 소위 말해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대표님. 네, 최근에 네. 유상증자 좀 크게 있죠. 네. 그래서 저도 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면 뭐 청약이 이제 12월 8일에서 9일이고요. 신주 배정일이 11월 4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 발행가액이 6,950원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9,650원이니까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유증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좀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제 보유를 하고 좀 이제 전략을 좀 세운다면 뭐 타이밍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했을 경우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저항대가 한 11,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줄이시되 만약에 유증이 지금 그래도 좀 제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유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손실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는 일단 흐름상으로 봤을 때 기준일이 이제 11월 4일이니까 그 전에 이틀 전에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청약하는 시점에 12월 8일에 9일 사이에 전략적인 면에서 만약에 유증 가격이 한 6,950원인데 한 지금 가격대 한 9,000원대 있으면 유증 청약을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뭐 8,000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그때는 안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또 추가적으로 유증 나오면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유상증자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세운다면 지금 한 9,000원대 만약 주가가 형성되고 있으면 유증을 받아서 어느 정도 손실되는 부분을 좀 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날짜를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4일이니까 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반등이 나왔을 경우, 예상치 않게 반등 나왔을 경우에는 매도를 하셨다가 11월 4일 정도 기준일에 있으니까 그 전에 다시 들어가는 전략으로 만약에 반등 나왔을 경우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준일을 받고 나서 11월 8일, 9일 사이에 어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이제 8,000원 이상의 9,000원대에 있다면 그때는 유증으로 들어간 청약에서 손실을 좀 메꾸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증과 관련해서 좀 날짜를 메모해서 구체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겠고요. 다음은요, 하나시스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5,800원에 비중이 좀 높습니다. 80%고. 정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이 가장 궁금합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 보세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네, 추세적으로 이제 네. 흐름을 보니까, 기술적으로 보니까 60에서는 시장이 흔들려도 강하게 좀 지키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한 61선의 구간에 지지해준다면 이 구간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만 뭐 장중에는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종가상으로 올라온다면 충분하게 지지해준다면 이제 보유하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방산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수주 소식도 나오고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시아 지역이 어떻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미사일 쏜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군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쪽 아시아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아프리카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미국도 이쪽 대만이라든지
일단 우리나라라든지 이쪽에 그 동북아시아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그 국방력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하라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방산 사업에서도 긍정적이고요. 해외 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인공위성 뭐 이렇게 관련해서 좋은 소식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봤을 때 지금은 어떤 두 가지 시나리오 봤을 때는 보유하고 가는 전략으로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1선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한번 기회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61선을 중요하게 보시고요. 한 올라왔을 경우에는 한 22,000원 구간 정도에서는 좀 저항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거래 그 실린 시점이 4월 달에도 22,000원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오면 비중 80%니까 좀 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추세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고 수익을 실현하면서 또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가 확인해 볼까요? 매수가를 보시면 16만 2천 원에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물어보신 거에 이제 답해드리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배수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는 네, 아니다.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21선을 타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차익이 나왔죠.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구간에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지금 현재 21선을 어느 정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가 좀 나온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 손절 타이밍을 물어보셨으니까 결국은 이제 61선을 참 중요하게 보셔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장기 추세에서 61선 자리에 있어서 이제 전략을 세워드리면 61선 가격대 이제 여기에 딱 나오죠. 찍어보면 13만 한 5천 원, 6천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운다면 만약에 종가까지 6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비중을 줄였는데 다시 61선을 다시 회복해준다. 그때 줄인 만큼 다시 산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60선 깨고 내려갈 경우 나는 그냥 일단 정리했다. 그래서 61선 다시 회복한다면 이 부분은 어떤 저가 매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기준선 잡아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선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기 추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60을 깼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요. 깼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깨고 계속 내려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을 좀 세워놓고 보시는 게 충분히 여러분들 대응하는데 편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목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코스피도 1% 넘게 오늘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2%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여 만에 3,100선 아래까지 좀 밀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현금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대표님의 의견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그 추석 전에 한번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다시 네. 연휴 끝나고 한 번 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경험에서 딱 말씀드리는데 명절 때는 항상 안 좋아요. 명절 때 이상하게 꼭 그러더라고요. 항상 이벤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각각 뭐 어떤 행사가 우리 명절하고 많이 끼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런 미국의 FOMC 회의라든지 이런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명절 전에는 좀 비중을 조금 줄여놨다가 이후에 좀 보시는 게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현금화를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나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현금화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은 현금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한번 휘청거렸을 때 좀 그때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현금이 없는 분들이 이제 문제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기다려보는 그렇죠.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그러면 반대로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봐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시장이 진짜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 시장이에요. 모멘텀도 없고 이슈도 없고 재료도 없어요, 네. 지금. 네. 2차 전지만 소재만 딱 가고 네. 가는 것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보게 되면 돈이 갈 때는 돈은 있는데 시장 수급이 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공모주 시장에 갑자기 확 들어가거나. 네.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는 섹터군을 본다면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소재가 많이 올랐다. 그럴 경우에는 좀 장비 쪽에 대해서 장비 쪽에. 너무 왜냐하면 결국은 증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증설을 하는데 소재 같은 경우에 자유스러냐면 배터리 소재만 공급하니까 뭐 화재 위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이제 소재 쪽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그 증설에 맞춰서 봤을 때는 장비 회사들 뭐 코인테크 같은 회사도 있고 대표적으로 CIS 같은 회사도 있고 PNT 같은 회사도 있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원희 PNE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충전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라왔죠. 근데 뭐 단기 트레이딩을 잘하신 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응할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장비주 중에서 많이 하락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마이크론에서 실적 발표하고 실적은 잘 나오겠죠. 네. 이제 뭐 좋은데 이제 향후 전망에 있어서 향후 전망에 그래도 반도체 업황이 좋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시장이 좀 더 우호적인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본다면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좋은 전망이 나왔을 경우 그리고 10월 초반에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긍정적인 어떤 발표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10월 11일 그러니까 10월 1일자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가 좀 잘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네. 그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이제 매년 지금 현재 반도체 투자를 34조 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도 31조 원인데 내년에 34조, 또 34조. 그렇다면 결국은 거기에서 본다면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도 뭐 긍정적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그 인공지능 관련된 칩도 좀 수주를 맞아요. 했기 때문에 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 나오고 봤을 있고. 때는 시간상으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유리한 그 어떤 그 고지에 형성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업체보다 일단 그 기술력이 높은 공정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삼성전자 유리하다. 그러면 비메모리 관련돼서 후공정 기업들 전반적으로 뭐 네페스 아크 같은 종목군들 이제 조정이 났을 때 이런 테스트 관련된 네. 기업들을 중심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오 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상승하다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런 구간에서 좀 주워 담는 식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성으로 보면 이런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더 주워 담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네. 10월달 이후의 흐름에서 아마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대주주 회피에 대한 부분이 좀 10월 달에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연도했다면 좀 바닥권에서 그래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그 천반영하고 치고 올라갔을 때 타이밍을 본다면 같이 이 반도체 그 소부장 관련해서 비메모리 중심에서 먼저 좀 더 관심 있게 먼저 보시다가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업종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여쭤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종목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다시 종목 상담으로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방금 했고요. 만도도 올라와 있습니다. 만도 살펴보면요. 매수가가 65,700원에 30%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워낙에 많은 종목을 주셔서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만도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이 이제 네.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반도체 칩 부족 현상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 좀 인내의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 3분기 정도에서도 아직 좀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현재 그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뭐 스마트폰 만들고 싶어도 하나의 부품이 모자라면서 이런 수출하량이 좀 감소한 점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지금 그 반도체 칩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동남아 쪽에
공장이 많이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네. 아직까지 동남아 쪽은 접종률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시차가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면 또 공급이 확대되는 구간도 연결되는 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그 확대에 따른 부분도 있고 또 향후에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만도 같은 경우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려운 구간이 있지만 저점의 구간에서 한 5만 6천 원 구간 이 구간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좀 더 일단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저도 한 4분기 정도에서는 한번 자동차 관련해서 한번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충분하게 좀 더 한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피포인트는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좀 이제 해결된다.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자동차 업종들이 한번 강하게 좀 치고 가지 않을까. 그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네. 해결돼야 되는 이슈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만도는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고요. 다음은요, LG전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일단은 매수가가 14만 2천 원에 비중이 30%인데, LG전자 조금 속상한 것 같아요. 오늘 흐름을 보면 LG전자가 연중도 최저가까지 내려앉은 상황이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고는 하지만 주가 흐름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도 줄줄이 좀 목표가를 내려잡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회사가 이제 원래는 그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그 주가가 쉬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가전 쪽에 그 매출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이슈까지 이제 봤을 때 2분기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번에 이제 애플카 이슈 때문에 한번 이제 9월 3일 정도에 한번 강하게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좀 그 추세에 좀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에서 그 어느 정도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좀 조절을 해놓고요. 해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놓으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 5일선 정도라든지 한 14만 원 구간에 또 회복의 시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회복하는 시점을 확인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하기는 좀 그렇다 그럴 경우에는 네. 가격적인 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13만 원 정도 만약에 오늘은 시장 때문에 내렸다 봤을 때 한 13만 원 정도를 한번 정해 놓으시고요. 가격대를 정해 놓으시고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 정도에서 정해놓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나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해놓고 본다. 그러고 나서 적어도 지금 5일선이라든지 20일선에 역배열 돼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5일선 정도를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나는 다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번에 이제 그 12월 달 구간에서 가격대 올라오게 되면 아직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내렸다고 볼 수 있지만 이때 기업 내용보다는 먼저 어떻게 보면 애플카 이슈 때문에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네, 가격적으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나중에 아마 다시 한번 기회는 줄 겁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실적이 상반기에 좀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라든지 내년 정도 초반에는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시간차를 그때 다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대형주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물산 이야기도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물산의 매수가는요. 13만 2천 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자, 삼성물산 지금 12만 5천 원 단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감이 됐지만 지금 이 단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손실 구간이죠.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네, 한 13만 원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저점을 형성하다가 시장 흐름 때문에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이제 보유 가시는 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만약에 이제 시장이 정말 힘든 구간에 왔을 때 저점을 형성한다면 한 11만 3월 달 구간 11만 7천 원 구간 정도에서 아마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보유하시되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11만 7천 원 구간에 왔을 때 비중을 좀 채우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 구간에서 좀 채우시는 전략으로 일단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도와주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올라올 경우에는 한 14만 원, 한 5천 원 구간에 올라올 경우에는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네, 다른 종목군으로 가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또 유튜브에 송재호 고수라고 검색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하고 관련해서 뭐 다양한 섹터군들 또 눈여겨봐야 될 구간에 관련된 종목들 제가 그 송재호 유튜브 TV, 그러니까 송재호 고수 송재호 TV에서 여러분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이제 최근에 중국이 전력난 때문에 상당히 IT 관련된 기업들, 특히 애플 같은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왔었죠. 전력난 때문에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립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시장에서도 좀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이 이렇게 전력난이 좀 확대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호주하고 어떤 외교적 문제 때문에 석탄 수입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석탄 대신 이제 천연가스 최근에 이제 그 대체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천연가스까지 급등 나오고 유가까지 급등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뭐 천연가스 관련주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또 정유 관련된 기업들 S-오일부터 해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중심에서 상승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탈탄소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석탄의 화석 연료보다는 지금 현재 천연가스 쪽에 집중되는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천연가스 급등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대안은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빠른 확산이 답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있어서는 흐름상으로 봤을 때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최악의 그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속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주하고 외교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그 탈탄소화 정책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휴켄스 같은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뭐 관련된 휴켄스 같은 종목 그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 가스로 전환하는 그 어떤 그 속도가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 또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유가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정유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그 다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최근에 그 7월 달에 1.1 수준에서 지금 현재 1.5 수준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은행업종, 보험업종까지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찾아본다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추가적으로 본다면 대표적인 게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주목받는 기업이 이제 OCI가 있고요.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많이 그 태양광이 지금 증설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먼저 주가 흐름이 먼저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의 기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안으로 지금 풍력이 있죠. 그러니까 풍력주로 본다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CS 인드라는 기업이 있고요.
지금 뭐 ESS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는 소재 쪽에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관련해서도 먼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주목받는 쪽이 이제 수소 쪽입니다. 수소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두산 프레스도 있고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미코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풍력부터 태양광 네, 그리고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네. 먼저 하나솔루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가 태양광 기업으로서 한 7조 원의 어떤 기업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고요. 케미칼 사업부가 있죠. 그래서 3조 7천억. 그러니까 아직 시가총액을 본다면 충분하게 한 3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점, 이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석탄 가격이 계속 급등이 하고 있죠. 그래서 급등하는 부분에서 케미칼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2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 2분기 실점을 저점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셀 모듈 판 가격이 지금 상승으로 이어진 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통웨이라는 그 회사가 폴리실리콘 이제 10만 톤 증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동이 된다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 면에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솔루션이 수소에 관련된 영토 확장이 이루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린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은 도레이 첨단 소재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드는 수소 탱크 생산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다면 충분하게 하나솔루션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풍력주 중에서는 이제 CS 인드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뭐 관련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까지 감축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도 2050년까지 풍력 발전, 그리고 2060년까지 탄소 제로 배출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미국, 한국도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앞으로 펼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인프라 투자 예산만 통과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CS 인드 주목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미코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스택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수소 발전에서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수소 연료전지 스택 부분인데요. 이 핵심 부품 생산을 내재하고 있다는 게 다른 경쟁 업체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기술을 우위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소규모 건물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발전기 관련해서 이 미코 기업이 향후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이제 캐파가 향후에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3,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 이상에서는 이제 신재생 관련된 발전기를 일단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미코도 좀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아서 이 반도체 세라믹 히터 부분하고 ESC를 어느 정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본에서 독점했는데 이걸 국산화에 송고하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에 공급하는 이 점유율에 있어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서도 상당히 전년 대비해서 100% 어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미코 같은 경우 수소 연료전지 스택 사업하고 연결점하고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도 중요한 핵심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기업으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제 고수송재 유튜브 TV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